It's not worth it. People down here, you think everybody's your friend. They're not your friend. Soon as you nod out, soon as you fall asleep, you're getting robbed. That's a guarantee. 100% you are getting robbed. 켄싱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안전이라는 개념이 거의 신뢰를 잃은 듯 보입니다. 그 증거는 마켓 프랭크퍼드 고가 아래 녹슨 빨간 캡의 주사 바늘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동네가 아니라 잔혹한 생존 경기장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자기 방어 본능을 최고 경계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썩은 의료 폐기물 냄새와 자일라진으로 썩어가는 인체잔해의 진한 악취가 코를 찌르며 날카로운 경고를 보냅니다. 단 한순간도 경계를 풀지 마십시오. 숨을 고르며 지나가도 위험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저들을 보세요. They just walk around and want to live like that. They just want to get high. So being down here, it'll teach you, like I said, keep your head on the swivel, but also teach you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You come here, just act like you got some sense. 유리알처럼 풀린 눈으로 비틀거리는 좀비들, 기괴하게 뒤틀린 자세로 쓰러지거나 약물에 취한 광기가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갑자기 폭력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주사바늘 치명적인 질병의 원천을 밟거나 저기로 가득 찬 그림자 속 검게 그을린 입구와 마주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안전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필라델피아에서 이 혼란을 새로운 질서의 일부로 묵인하고 있는 걸까요? 켄싱턴에서 위험은 숨지 않습니다. 노골적이고 도전적이며 터무니없이 직접적입니다. Rotting flesh. These wounds are really bad. Whatever they're putting in this stuff, I mean, it's down to the bone. People, and they fall asleep with their wounds unwrapped, and they get bit by rats, and it's terrible. It's terrible. 관용이나 아름다운 사회적 표현을 쓸 여유는 없습니다. 판단착오는 곧 비극과 직결됩니다. 이곳은 열린 상처이자 죽음의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은 단순한 오피오이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트랭크 도프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펜타닐과 자일라진이 결합된 치명적인 혼합물로 인도는 사실상 생물학적 위험 구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법이 당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게임에서 진 셈입니다. 리아이와 알레게니 교차로는 이러한 정책 실패의 진원지입니다. 총성은 끊이지 않는 사이렌만큼 흔하고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생존 관점에서 보면 상황 인식은 100%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좀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포식자들, 마약상들, 그리고 구역을 지키는 조직원들은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I mean, you got people running around constantly stealing off of anybody that turns their head away from their things for 1 second. People nodding out, getting their stuff stolen. People need to get Narcan. They're dipping their pockets first. Sure they get everything off them before they call the ambulance. 그들은 자신의 사업을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카메라를 내리도록 직접적 폭력까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4, 2025년 수천만 달러 규모의 마약, 특히 펜타닐을 압수하고 동부 경찰서 이스트 디비전 체포 건수를 58% 증가시키는 강력한 범죄 단속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켄싱턴은 여전히 극도로 위험한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위기는 2025년 말 라이노 트랭크 메데토미딘이 등장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 초강력 수의용 진정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뿐 아니라 사용자를 좀비 같은 상태로
몰아넣어 행동 통제력을 완전히 빼앗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 대응자들마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합니다. 이 거대한 암시장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차량 유리 파손이나 재산 절도 같은 소규모 범죄의 확산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일 집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일조차 견디기 힘든 심리적 부담이자 두려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용된 주사기와 의료 폐기물이 끊임없이 널려있는 생활 환경, 그리고 의식이 흐릿한 채 정처 없이 배회하는 중독자들. 이 모든 것이 켄싱턴을 막다른 악순환과 끝없는 치안 악몽 속에 계속 가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사실상 더 이상 제정신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도시가 이 현실을 어떻게 닦아내고 보이지 않게 만들려 하는지 제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사회적 계약이 $5짜리 약물 한 번에 불타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가장 잔혹한 부수적 피해를 입는 집단은 거리 경제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베뉴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9살 아이의 아침 등굣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경로는 생물학적 지뢰밭을 통과하는 전략적 이동과 같습니다. 덧셈과 곱셈을 배우기도 전에 아이들은 버려진 주사기의 주황색 캡을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학교 정문까지 가기 위해 굳어버린 차에 반응 없는 어른들을 피해 걸어야 합니다. 놀랍지 않게도 지역 학교들은 군사기지처럼 경계시설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탄 유리와 위협 발생 시 전면 폐쇄 훈련은 일상적인 운영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거리 불안정 노출은 세대 간 트라우마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사실상 한 세대를 극단적 공공 붕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도록 수동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 인프라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금요일 밤 템플 대학교 병원, 템플, 유니버시티, 호스피털 응급실을 방문한다면 표준 도시, 의료 서비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장 현장의 트리아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경험 많은 응급실 간호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이제 일반적인 응급 상황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일라진으로 인해 심각하게 괴사한 피부 궤양을 제거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트랭크 첨가물이 혈류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순식간에 뼈가 드러나는 썩은 상처로 악화됩니다. 그 결과 외과 병동은 예방 가능한 절단 수술로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최전선 해독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고도로 훈련된 응급 대응자들이 사실상 거리 모퉁이에서의 완화 치료만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의 해독제인 나르칸도 수유용 진정제에는 사실상 무력합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핵심 자원을 소진하며 같은 의식 없는 환자를 주일 2회 반복 대응하고 시 예산에서 수백만 달러가 빠져나가지만 사망률 지표는 여전히 높게 유지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압박, 켄싱턴의 현실. 경제적으로 이 구역은 포위된 유령 도시처럼 움직입니다. 지역사회의 핵심인 소규모 상점들은 끝없는 환경적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주요 도로를 따라 늘어선 상점들은 두꺼운 골판강 철제, 바리케이드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낮에도 단지 밤만이 아니라 언제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손님들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인도 바로 옆이 노천 거래 구역이 되면 상점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폭락하고 세대를 이어온 자산은 베드랜드에 갇힌 노동계층 가족들에게서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대중교통 핵심 노선마저 위협받습니다. 통근 필수 노선인 마켓 프랭크퍼드 라인, 즉 LL은 잦은 심각한 운행 지연을 겪습니다. 교통 노동자들은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과 의식 없는 이용자를 치우기 위해 자주 열차를 멈춰야 합니다.
노동계층이 안전하게 통근할 수 없다면 해당 우편번호 구역의 경제 엔진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근본적으로 이는 가장 논쟁적인 지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정치적 연극입니다. 켄싱턴은 이제 극단적 이념 전쟁의 졸로 변했습니다. 강경 단속과 무관용을 요구하는 접근법이 감염 예방을 위해 깨끗한 도구를 배포하는 해로운 영향 완화, 해름 리덕션 지지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만약 도시가 공중보건 위기를 보조하면서도 회복 경로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로 생명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국가 승인 요양원에 자금을 대는 것일까요? 이것은 매우 양극화된 현실입니다. 현재의 통제 전략은 때때로 진정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결과를 한 특정 우편 번호로 격리시키려는 계산된 시 행정 결정처럼 느껴집니다. 즉 켄싱턴을 희생시키고 나머지 필라델피아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3. 노력과 미래의 징후. 켄싱턴 붕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수동적 관찰에서 적극적 국지적 격리 조치로 전환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공중보건 개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매뉴얼은 강력한 전술적 단속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조정된 태스크포스가 아베뉴의 물리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방호복을 갖춘 위생팀이 콘크리트에서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을 고압 세척하고 강력한 경찰력이 거리 경제를 뿌리째 제거하려 하는 장면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합니다. 밀집된 불법 시장을 강제로 청소하면서도 근본적인 공급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빠르게 분산되어 인근 안정적이던 이웃으로 확산 골목은 임시 응급치료구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장 기반 회복 모델은 생존 지표를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최전선의 초점은 심리 상담이 아니라 극단적 물리적 개입입니다. 독립 NGO와 긴급 의료팀이 과부에 걸린 시립병원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조된 벤을 활용한 이동식 상처 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며 인도에서 직접 심각한 괴사 조직 손상을 공격적으로 치료하여 치명적인 절단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깨끗한 도구만 배포하지 않습니다.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심각하게 위태로운 인구를 물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저분하고 화려하지 않으며 끝없이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그 덕분에 지역 사망률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 청소와 임시 의료 트리아지의 결합은 극도로 양극화된 전술적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현재의 통제 전략은 지역 정치 환경마저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캠프를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공공안전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불안한 납세자들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시각적 환상일 뿐일까요? 비평가들은 단호히 주장합니다. 고도로 변동적인 인구를 단순히 밀어내면서 장기적 재활 인프라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도시 관리에 있어 참혹한 실패라고 말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붕괴만 닦아내고 내부 감염은 완전히 방치되는 셈입니다. 결국 켄싱턴은 다른 고군분투하는 미국 대도시들에게 가혹한 실시간 스트레스 테스트 역할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카고의 시 당국자들은 이 실제 운영 사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요 선진국 도시가 손상된 우편 번호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리 경제를 잃은 도시라면 영구적 붕괴 상태가 필연적인 미래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보내오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이 구역을 영구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무자비하고 높이 조정된 법 집행과 대규모 지역 의료 개입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덜한 조치는 단지 폐허를 다음 블록으로 밀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19134) 우편번호 구역의 구조적 붕괴는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적 방치이자 시 행정 차원의 포기였습니다. 동부 해안 최대 규모의 노천 불법 거래지대는 단순한 부름만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부패와 의도적인 물류 방치가 쌓일 때 비로소 그런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거리 수준의 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 붕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구역의 지리적 경제적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특정 지역은 필라델피아를 움직이던 거대한 제조업 엔진이었습니다. 대형 섬유 공장과 제철소 중공업 시설들이 노동계층 경제를 강하게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산업 부문이 완전히 속이 비어버리자 합법적 자본은 이 구역에서 폭발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탈출은 넓고 통제되지 않는 물리적 공간을 남겼습니다. 판자로 막힌 공장들 비어있는 부지들, 감시되지 않은 채 길게 뻗은 철도 통로들은 그림자 경제가 번성하는 데 필요한 사실상 준비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합법적인 시투자와 관리가 사라지면 불법 조직들은 그 공백을 빠르고 무자비하게 채워 넣습니다. 노동계층의 엔진에서 핵심 산업을 빼앗고 그 자리에 아무런 대체 인프라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시는 단지 이 동네를 실패하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원치 않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영구적 격리 구역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켄싱턴은 대량 유통에 있어 완벽한 전술적 금광입니다. 이 지역의 지리적 구조는 불법 운영자에게 극도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동네는 마켓 프랭크퍼드 대중교통 축에 의해 정확히 양분되어 있으며 이 노선은 지역 소비자들을 실어 나르는 고속 컨베이어 벨트처럼 기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켄싱턴은 놀라울 만큼 효율적인 주간 이동 허브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 외지역 구매자들은 고속도로에서 막힘없이 빠져나와 거리 구조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극도로 강력하면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한 합성 제품을 구매한 뒤 불과 몇 분 안에 그 구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압도적인 물리적 접근성은 거리 가격을 거칠게 끌어내리며 초경쟁적이고 대량 판매 중심의 소매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구매자들은 이곳에서 일반적인 패스트푸드 한 끼 가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극도로 치명적인 합성 화합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이어진 극도로 논란 많은 법 집행 전략은 이 위기를 한층 더 깊게 악화시켰습니다. 수년 동안 시당국의 주된 운영 방식은 진보적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비공식적 국지격리 정책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운영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무력화하기보다는 당국은 사실상 그 여파만 특정 구역 안에 가둬둔 것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아베뉴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강하게 군사화된 경계선을 세웠고 그 결과 거리 단위 경찰관들의 대응 규칙과 현장 작전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중무장한 순찰차들이 엔진을 켠 차에 서 있으면서도 거래 순환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기보다는 단지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공질서 유지일까요? 아니면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불법 사업장의 보안 장치에 가까운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이처럼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국지적 관용 전략은 지역 유통업자들에게 전례 없는 전술적 우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엄격하게 구획된 이 거리망 안에서 벌어지는
소비 현실을 비공식적으로 눈 감아주면서 시정부는 의도치 않게도 너무나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켄싱턴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안전지대라는 신호입니다. 켄싱턴은 단순한 시립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위태롭고 치명적으로 불안정한 추출 구역으로 시스템은 마치 이곳을 완전히 손실된 구역으로 분류한 듯 보입니다. 외부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서사는 이 우편 번호를 현대도시 붕괴에 불가피하고 영구적인 희생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거리 단위의 세밀한 지표를 분석하면 단호하게 회복력 있는 노동계층 공동체의 근본 인프라는 여전히 온전히 남아있으며 단지 거대한 합성물, 낙진 아래 묻혀있을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깨진 시스템을 재가동시키기 위해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 행정이 전략적으로 현재 취약한 인구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며 민간 개발업자가 남은 폐허를 공격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일까요? 물류적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생물학적 위기를 단순히 체포로 해결할 수도 없고 파멸적인 경제적 방치를 단순히 응급처치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운영 매뉴얼, 즉 중무장 전술 부대를 배치해 불법 소매 시장을 일시적으로 해체하고 위생팀이 콘크리트를 고압 세척하는 방식은 엄밀히 말해 표면적 대응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베뉴의 시각적 이미지만 일시적으로 새로 고치고 감염의 근본적 참상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거리 현실은 여전히 잔혹하고 무자비합니다. 이 격자 안에 갇힌 민간인, 강철 바리케이드 뒤에 사는 가족들, 생물학적 위험 경로를 통과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실제 구조 작전이 결코 도착하지 않는 가운데 매일 치명적인 생존 경쟁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고도로 변동적인 구역을 영구적으로 안정화하려면 시 차원의 대응은 수동적 격리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복원 전략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경제 재투자와 인프라 복원을 위한 전략적 필요. 이는 대규모 경제 재투자와 최상위급 의료 인프라를 긴밀하게 결합한 대규모 체계적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깨끗한 도구를 나눠주고 결과를 기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도시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거대하고 방치된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개조하여 포괄적이고 안전한 재활 및 직업 훈련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물 리모델링을 넘어 안전 의료 교육 시설을 한데 통합하는 전략적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도시가 고급 상업 지구를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무한한 물류 자원을 즉시 동원할 수 있다면 왜 역사적 구역을 방치하여 규제되지 않은 노천 트리아지 센터로 두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이 구역이 받는 물리적 피해는 국지적 관용 정책이 수학적으로 실패한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불법 거리 경제가 아베뉴의 물리적 공간을 지배하는 한 체계적 감염은 지역 전체 운영 안정성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눈앞에 위험 버려진 생물학적 폐기물 중무장 조직원 예측할 수 없는 거리 충돌의 지속적 위협은 사실 더 깊은 시 행정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증상일 뿐입니다. 결국 켄싱턴은 필라델피아 구조적 핵심을 관통하는 거대한 여전히 활발히 출혈하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 수준의 위압적인 위기 속에서도 이 지역 본연의 강인한 생명력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 구역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한 전술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정치적 물류적 의지의 문제일 뿐이며 이 구역을 완전히 정비하고 구조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만 성공적인 구조를 위한 작전 창구는 빠르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시행정이 단순히 붕괴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이 영역을 적극적으로 되찾기 위해 싸우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이 구역은 국가의 모든 주요 도시에 대한 가혹한 실시간 경고로 남을 것입니다.